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들이 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부채한도 협상이 시원찮게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 회사들이 막 등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미국은 디폴트 겪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질질 잘못하면 시간만 끌게 되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좀 했고,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는 부정적 관찰 대상.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겠지만 향후에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증시가 폭락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등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가 이 신용등급 회사들의 어떤 이런 메시지 때문에 하락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겹친 게 있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단기에는 이 뉴스에만 지금 몰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F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6월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분위기긴 하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강경파들은 지금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플레이션 진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이걸로 끝났다. 이런 메시지 주는 것보다 향후에 추가적인 선택지는 남겨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는 생각하기 어려운 건가? 어쩌면 동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6월에는 일단 동결 쪽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인상 확률도 거의 34% 정도 되고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당장 인상하고 현재 동결할 것이다라는 게 팽팽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확률은 지금은 12월까지 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 안 내릴 거야 얘기하는 거를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미국 고금리가 좀 이어지게 되면 경기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또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증시에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오늘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실적 공개를 했잖아요. 사실 오늘 공개된 실적만 놓고 보면은 서프라이즈, 초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하긴 해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EPS가 92센트 예상했는데 1달러 9센트 정도 나왔다. 이거 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전망이 대단했죠. 예, 전망이 원래 71억 달러 정도 전망했는데 110억 달러를 회사 쪽에서는 예상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 지금 25% 정도 급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대로 진짜 정규 시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하루에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로는 역대 기록이 세워질 수도 있다. 2100억, 190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2190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서, 기존에 이제 2022년에 세워졌던 애플이 하루에 1900억 달러, 1900억 달러 시가총액이 늘어난 적이 있는데, 그 기록을 깨고 2190억 달러가 하루에 늘어나는 그런 기록이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코스닥에서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는 그나마 좀 하락을 좀 덜 빠지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면 시장 전체로는 그냥 부채 한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업종, 전업종 지수를 다 열어놓고 보면은 대부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만 이제 소폭 올라서,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6% 정도 올라간 날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0.5% 올라간 거면 나머지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로는 부채 한도 걱정하고 엔비디아 효과는 그냥 반도체주만 이제 반응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 내면서 2.2포인트 올렸고 하이닉스가 5.3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7.5포인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졌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일부, 전체적으로는 부채 한도, 여기에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했는데 선물은 또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매도가 또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번 주는 금융투자 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금융투자 매도가 며칠 더 나면 다음 주에는 또 매수 사이클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외국인들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였습니다. 2,600억 매수해서 두 종목 매수한 것만 한 3,400억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빼면 나머지 매수한 게 없죠, 거의.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매수한 거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죠. 그다음에 2차 전지 대형주 몇 개 정도 담은 게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대형주 대부분 다 이제 왼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좀 많이 팔았습니다.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왼쪽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 오른쪽에는 JYP 이제 엔터주가 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선별적으로 IT 기업들, 그러니까 뭐 동진 세미캠은 요즘 외국인들이 되게 열심히 담네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뭐 아니면 뭐 KH 바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게임주 일부 뭐 이런 것도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NF, 셀트리온헬스케어, 동진세미케, JYP 하여튼 시가총액 상당 종목이 좀 왼쪽에 치우쳐 있었고, 매수 쪽에 가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 심텍, ISC 하여튼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이라든가 하여튼 좀 골라서 담는, 예, 선별적으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은 약간 이제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매수 쪽에 좀 남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매도 좀 갈려져 있긴 하지만 끈은 아직은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업종에서도 골라서 담아가는, 그러니까 쭉 담는 것보다 이제 선별적으로 가는, 예,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디스가 막 신용 등급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치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지지부진하면, 그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 못하면, 근데 지금 미국이 이자 지급 못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사실은 저 신용평가사 이야기는 조금 풋세력들이 좀 이용해 먹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줄 텐데 우리 증시 같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효과가 그래 실적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끌어가게 될지, 아니면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될 때까지는 죽어도 시장 못 올라가 이렇게 이제 틀어막는 게 될지.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는 상승이 유력한데 그게 증시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지, 이건 S&P 500 지수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종 몇 개가 들어줘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 도는 업종이 있고 이어지는 업종이 있는데, 도는 건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엔터, 제약 뭐 이런 종목은 일관성 있기보다는 이제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는 것 같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라도 이어지면 좋아요. 왜냐면 대형주들이 최소 순환매가 돌고 어떤 종목은 매수가 이어지는 거니까 지수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번 조정은 부채 한도 협상 끝나고 나면 다시 재차 밀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게 되고, 만약에 이 구도가 깨지게 되면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FOMC 때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은 뭐 엔비디아 관련주나 방송, 미디어 뭐 이런 일부 종목군들이 좀 올라간 것 정도, 예,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통계는 뭐냐면, 미국이 100번째 거래일 날 딱 집어서 그날 8% 이상 올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연말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제 확률 비율을 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라가더라. 어쨌든 그 100일째부터 연말까지 따져놓고 봤더니 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올라갔고, 아예 연간 전체로 봤더니 25%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8% 올라가면은 100%로 연말 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무조건 100% 확률로 올라간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거조차 깰 정도면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금융위기, 뭐 경기 침체 이상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이 통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부채 한도 자꾸 쳐다보게 하니까, 어차피 뻔한 거 싸움이긴 한데 어쨌든 그쪽 자꾸 쳐다보게 하니까 뭐 그쪽 바라보게 하는데 뭐 도리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는 수급 구도를 조금씩, 업종 수급을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뭐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면 여기서 또 저희가 올려드리는 브리핑, 시장 이런 이야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해주시면 이제 2만 구독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